지금 하는 일 5년 후에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확신 있게 네 라고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확신 있게 네 라고 하셨다면 더 보셔야 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오늘 다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AI, 일자리 위협, 직업의 미래, AGI 시대, 요즘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두 방향 중 하나입니다. AI가 다 빼앗는다. 공포, 사람이 할 일은 있다. 낙관, 둘 다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둘 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챗GPT 나오고 나서 뭔가 불안하다. 내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다. 근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불안,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모르는 불안입니다. 저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불안입니다. 총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상황. 그게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러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AI의 역사를 3단계로 짚겠습니다. 짧게 갑니다. 1단계, 인식형 AI. 2012년 기계가 처음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사진 보고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분합니다. 엑스레이 보고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기계가 눈을 뜬 단계입니다. 2단계, 생성형 AI. 지금 차트GPT로 대표되는 시대입니다. 글 쓰고 번역하고 코드 짜고 이미지 만듭니다.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단계, 에이전틱 AI. 이 3년 안, 이게 진짜입니다. 단순히 대답하는 AI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AI입니다. 비행기 예약해줘 라고 하면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 비교하고 예약하고 결제합니다. 경쟁사 보고서 분석해서 팀장님께 메일 보내줘 라고 하면 PDF 열어서 읽고 요약하고 메일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AI 3년 아닙니다. 그때 당신이 지금 하루에 하는 업무 몇 %가 남아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검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 타이핑하면 세상의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지난 20년이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말하는 겁니다. 앱을 직접 열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AI가 앱을 대신 실행해주는 겁니다. 이게 편의의 문제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고객센터에서 앱 사용법 안내하던 사람, 정보 찾아서 정리해주던 사람, 단순 데이터 입력하던 사람, 기초, 문서 작업하던 사람, 그 역할들이 사라집니다. 시끄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그 포지션이 없어져 있는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현장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두 발로 걷고 손가락으로 정밀하게 조작하고 좁은 공간을 통과하고 무거운 걸 옮깁니다. 공장 라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은 AI로 구동됩니다. 학습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그 말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자동화 타깃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화이트 칼라도, 블루 칼라도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인간처럼 광범위하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AI. 이게 실현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풀립니다. 암 치료법이 나옵니다. 기후위기 해법이 개발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약 맞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로 가는 길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적 노동이 자동화됩니다. 변호사가 하루 종일 하는 판례 검토를 AI가 10분에 합니다. 의사가 판독하는 CT 이미지를 AI가 더 정확하게 봅니다. 회계사가 하는 재무 분석을 AI가 오류 없이 합니다. 기자가 쓰는 팩트 기사를 AI가 초 단위로 씁니다. 전문직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 기반 직종일수록 더 빨리 타격받습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게 정보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집중됩니다. AI 인프라를 소유한 기업, AI를 잘 쓰는 개인 그쪽으로 부와 기회가 몰립니다.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진짜 경쟁 상대는 AI가 아닙니다. AI를 쓰는 사람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기획팀에 5명 있습니다. 그중 2명이 AI를 잘 씁니다. 5명이 하던 일을 2명이 처리합니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뭘 생각합니까? 나머지 3명이 필요한가? 이 계산이 지금 전 세계 기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자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2명 안에 들어가느냐, 나머지 3명 안에 들어가느냐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술을 보유하느냐가 아닙니다. AI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같은 툴을 써도 다릅니다. 업무 흐름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어떤 문제에 적용하느냐, 그게 2주 3년 후 격차를 만듭니다. 두려움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써보세요.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야지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본인 업무에서 매주 반복하는 일 하나만 찾으세요. 주간 보고서, 메일 초안, 회의록 정리, 자료 조사. 거기서부터 AI한테 시켜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1달 후가 다릅니다. 3달 후가 다릅니다. 둘째, AI가 못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공감, 복잡한 맥락 읽기, 윤리적 판단, 인간적 신뢰관계. AI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가치를 쌓으세요. AI 잘 쓰는 것과 AI가 못하는 걸 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셋째, 프롬프트를 스펙으로 생각하세요. AI한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고서 써줘. 와, C레벨 임원이 읽는 3페이지짜리 경쟁사 분석 보고서 결론 먼저 구조로 써줘.는 다릅니다. 프롬프트 능력, 업무 흐름에 AI를 끼워 넣는 능력. 이게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기본 스펙입니다. 전기가 발명됐을 때 먼저 산업에 적용한 기업들이 앞서갔습니다. 컴퓨터가 나왔을 때 먼저 업무에 도입한 사람들이 생산성에서 앞섰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먼저 이해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입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도구. 하지만 결국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쓰느냐. 그게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년 후에도 당신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모르는 사람의 자리를 가져갑니다.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2, 3년이 결정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과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 3년 후 결과가 다를 겁니다. AI 시대. 진짜 적은 AI가 아닙니다. AI를 외면하는 나 자신입니다.